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동안은 우리 학교에서 이 수학 게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 후에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10월 14일 공문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박주연 수석생과 언론했던 게 뭐냐면 저번에는 데카르트 댄스라고 하는 함수 관련 그 수학 게임을 했었었고요. 오늘은 저희가 삼각형의 외심만 하는데 만약 선생님들 중에서 저번에 했었던 데카르트 댄스가 어떤 내용이 있지라고 궁금해 하실 경우에 직접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조금 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사랑과 협의를 해서 한 일주일 동안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게임에 접속해서 어떤 게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언어를 해서 공문에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주연 선생님 연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잘 들어주시고 학교에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학사님에 이어 오늘의 진행을 맡은 덕원중학교 수석교사 박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진행에 앞서서 전체적인 그 주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 AI 기반 수학 게임 챌린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첫 번째로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구글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개인 계정 또는 학교 계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을 반드시 크롬에서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게임은 크롬에서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 중에서 태블릿이 있는 학생들도 크롬을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아무래도 컴퓨터에서 했을 때 가장 잘 구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은 크롬에서 실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임 영상을 화면 캡처 화면을 통해서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화면 캡처하는 캡처 툴을 미리 좀 설치를 해주시면 오늘 진행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화면 캡처하는 법을 미리 설치하거나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 학교 이름과 선생님 성함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줌 접속에 학교 이름과 본인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모두 다 유튜브에 영상이 녹음돼서 그 서부교육청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그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카메라는 켜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AI 기반 수학 게임 챌린지 교사 연수를 전국 최초에서 두 번째 오늘 서부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 같이 손으로 하트 모양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들이 AI 기반 수학 게임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수학 게임 나 이거 자신 없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게임의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렵한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렵한 손놀림이 70%를 차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의 쳐다보는 시력이 20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수학 게임이니만큼 수학 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게임은 실제로 우리 언택트 시대 때 온라인 수학 체험 행사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전국 최초로 온라인 게임 형태로 해서 수학 체험 사례를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은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게임을 수학과 만난다면 훨씬 더 학생들이 수학을 더욱더 재밌어 할 것 같지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 수학 게임 행사를
수학과 만나서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임은 총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생들은 총 4가지 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2가지 라운드가 시행이 되었고 오늘 2가지 라운드를 오늘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총 지난주, 이번 주 했던 2가지 게임 해서 총 4가지 게임을 다음에 수학 체험 행사, AI 수학 게임 챌린지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학생들이 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2가지 게임을 한번 경험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경험을 하는데 상품까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의 클릭, 시력, 그다음 수학 두뇌를 모두 총망라한 진행을 통해서 오늘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 오늘 진행한 AI 기반 수학 게임에 관한 자세한 구매에 관한 안내도 오늘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게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할게요. 선생님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자, 1라운드 점프 미러. 좋습니다. 네. 자, 1라운드 점프 미러는요. 자, 어떤 게임인지 잠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점프 미러는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스타트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타트 지점뿐만 아니라 화면에 이렇게 숫자들이 다 적혀 있는 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X축의 첫 번째 칸을 1, 2, 3, 4라고 보고 Y축을 첫 번째 칸을 1, 2, 3, 4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학생들에게는 예를 들면 이 지점은 3,2로 좌표 평면을 하나로 보고 얘를 3,2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면서 마지막에 있는 파이널에 최대한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경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가 2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위로 2칸을 가거나 오른쪽으로 2칸을 갈 수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2칸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좌우 위 아래, 좌우 위 아래로만 갈 수 있는 규칙입니다. 그러면 2칸을 갈 수 있으니까 우로 2칸을 가거나 위로 여기는 2칸을 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위로 2칸을 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1,3을 갖게 됐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도착 지점이 3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3칸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죠. 그죠? 그럼 위로 지금 3칸이 없고 아래로도 3칸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3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3칸을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나면 이제 2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2칸을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역시 좌우 위 아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2칸을 가거나 또는 아래로 2칸을 가거나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저는 아래로 2칸을 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2칸을 가면 여기에 3칸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역시 오른쪽, 여기서는 왼쪽 아니면 위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왼쪽으로 3칸을 가거나 위로 3칸을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위로 3칸밖에 갈 수 없겠죠. 그죠? 자, 위로 3칸을 가보겠습니다. 위로 3칸을 가면 드디어 우리는 한 칸에 도착했기 때문에 왼쪽, 아래쪽 어디든 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당연히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을 이동하면 피니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순서상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최단 경로로 피니시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한다면 아이들과 수학을 조금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가는 이것들을 우리가 순서도라고 하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 순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학생들과 2학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로 만약에 연결을 한다면, 자, 스타트 지점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가 5 곱하기 5니까 스타트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25가지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스타트 지점에서 숫자까지 결정을 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지금 칸을 지정하는 거는 한 칸, 2칸, 3칸, 4칸까지 가능하니까 25에다가 4칸, 4가지 경우를 곱하니까 100가지의 경우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착 지점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묻는다면 출발 지점 한 가지를 제외한 24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출발점과 도착 지점을 제외한 다른 타일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알아볼까라고 한다면 출발점과 도착점을 제외하니까 23가지인데 이것이 숫자는 1, 2, 3, 4, 4칸씩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4의 23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경우의 수를 문제를 섞어서 한다면 보다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의 형태를 가지고 실제로 알파고나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는 최단 경로를 찾아가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점프미로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링크를 드릴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딱 치고 나면요. 자,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화면에 이렇게 뜨면 저희는 당연히 뭐를 누를까요? 네, 플레이를 누르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선생님들께서 플레이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오른쪽에 요 왼쪽에 있는 커스텀 플레이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그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이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되지만 아이들이 그 한 칸, 2칸, 3칸, 4칸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게임을 만드는 창조하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과 이렇게 게임을 만들고 학생들이 만든 게임을 가지고 풀어보는 이런 형태도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플레이를 누릅니다. 제일 먼저 플레이를 누르시면 자, 다음 화면처럼 이렇게 화면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스타트니까 스타트에서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조금 더 밝은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나는 1로 가야 되겠다. 나는 요 4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딱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만약에 자 1을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1을 갔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화면에는 요 옆에 있는 1, 그다음 위에 있는 3, 아래에 있는 1이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보시고 피니시로 빨리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요 옆으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 한 칸이기 때문에 위에 3이나 위로 3으로 갔다라고 저는 해볼게요. 자, 위로 3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에는 3칸이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으로 3칸을 가면 되겠죠. 그죠? 가고, 이번에는 한 칸이니까 왼쪽으로 간다면 피니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대로 클릭을 하셔서 그 종점까지 피니시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요. 화면에 오른쪽 아래쪽에 백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길을 잘못 드셨다면 백 버튼으로 도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백 버튼을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스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판을 못 깨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뉴 스테이지를 누르시면 같은 스테이지인데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판을 못 깨겠다 할 때는 뉴 스테이지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제한 시간 내에 그 게임을 다 못하면 당연히 타임아웃이 될 겁니다. 그러면 뉴 스테이지를 눌러서 다시 접속을 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완전히 나는 이 판을 깨웠다. 2라운드를 깨웠다라고 하면 넥스트를 누르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클리어를 할 때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라운드가 올라갈 거고 또 레벨도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게임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주는 제한 시간 내에 선생님이 도착한 최고 라운드를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최고 라운드가 여기 딱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최고 라운드가 표시가 딱 됩니다. 그래서 요 최고 라운드를 확실하게 보이도록 캡처를 해주시면 저희 운영진에서 이것을 보고 선생님들을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해보셔야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자 게임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점프 미로는 게임 시간은 제가 15분을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게임 시간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15분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15분 게임 시간은 제가 곧 게임 링크 창을 채팅창에 뿌려드리겠습니다. 줌 채팅에 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얼른 누르시거나 복사해서 크롬에서 게임을 각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시간 15분이 되면 제가 화면에 종소리를 울릴 겁니다. 따르릉 하고 종소리를 울리시면 제가 그 게임 종료하자마자 채팅창에 다시 링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링크를 누르면 선생님의 화면 캡처를 올리는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제한 시간 3분 안에 선생님들이 화면 캡처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혹시 여기까지 선생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 선생님 손가락 자 30초 드릴게요. 손가락 한번 풀어주시고요. 손가락. 자, 이번에는 눈도 자 이제 시력 반짝반짝 해주시고요. 자, 이제 준비 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자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자 시작하셔요. 시작. 자,
선생님 힘드셨죠? 자, 많이 힘드셨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 잠시 후에 제가 줌 채팅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줌 채팅창에 자,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놨어요. 복사해 가시거나 누르셔서 구글 로그인 계정이 들어 있어야만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캡처를 해서 여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줌 채팅창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 링크에다가 올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자, 조금 여유 있게 제가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화면 캡처를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날 선생님들이 3분이 좀 빡빡하다 하셔서 일부러 제가 늦게 스타트를 누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제가 스타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안에 캡처를 링크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누르겠습니다. 자, 그만. 자, 선생님 1라운드 많이 힘드셨죠? 자, 이제 1라운드 선생님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라운드는 조금 더 짧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라운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삼각형 외심을 주제로 한 경기입니다. 일명 제목은 스피닝 트라이앵글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외심은 우리 수학 선생님들에게는 워낙 너무나 익숙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삼각형 외심 게임은 예를 들어 학생들과 수업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그 수학사랑에 있는 뭐 우리가 그 EBS 매스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삼각형 외심이라는 것은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교차하는 점이 결국 외심이 되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로 저희도 수업을 해보면 수직 이등분선을 잘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색종이를 변을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을 외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학교 1학년한테는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외심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학년들한테는 색종이의 변을 반으로 딱 접었을 때 그 만나는 점이 외심이 되고 이것이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라고 수업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영상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외심이다. 이렇게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심은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유물을 발굴할 때 수막새, 깨진 수막새를 복원할 때 이렇게 외심이 쓰인다라는 것도 아이들한테 함께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삼각형 외심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 게임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왜 이 게임이 걱정이 되냐면요. 이 게임은 클릭보다는 선생님의 시력이 90%를 차지합니다. 자, 시력이 90%를 차지합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니까 2호 선생님 눈을 비비면서 눈을 풀고 계신데요. 네, 시력이 90%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 제가 링크를 역시 선생님들한테 던질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던지면 한 개는 내심을 찾는 거고 한 개는 외심을 찾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닝
트라이앵글이라는 이 게임은 내심 외심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학생들과의 경기는 저희가 외심을 찾아라만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외접원의 중심, 다시 말하면 외심을 찾는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심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면에 점이 막 찍혀 있는데요. 이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누르시면 돼요. 클릭을. 자, 아까 말했듯이 시력이 90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수직 이등분선이 딱 만나는 곳일 것 같은 지점을 딱 누르시면 이 경기는 무조건 첫 번째 눌렀을 때 성공률이 100%이고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점을 가장 정확하게 찾으시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딱 눌렀을 때 외심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면에 외심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누르시면 돼요. 자, 누르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화면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하면 이렇게 옆쪽에서 처음에 맞추면 100%입니다. 두 번째 클릭을 하면 100%가 아니고 90몇 프로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누를 때마다 성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누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누르는 그 클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췄다면 이제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문제. 자, 그래서 자, 이제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얘는 제한 시간이 1분밖에 없어요. 1분 안에 선생님들이 클릭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가를 판단합니다. 자, 1분 안에 클릭을 한 방에 얼마나 정확하게 눌렀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가 좌우가 됩니다. 자, 그럼 1분이 다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화면에 맞춘 삼각형 개수는 몇 개? 그 중에서 한 번에 맞춘 삼각형이 몇 개다. 그래서 외심 적중률은 얼마다.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게임 1분이 지나고 나면요.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늘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만 딱 맞추고 계속 안 누르고 기다리는 학생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삼각형은 8개 이상 클릭하셔야 됩니다. 삼각형은 8개 이상을 반드시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마지막에 뭘로 인정을 하느냐면 자, 보십시오. 뭘로 인정을 하느냐면 얘를 캡처를 탁 떠서 보내주셔야 돼요. 캡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채점에는 이 적중률을 가지고 순위를 반영하겠습니다. 적중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기는 아까랑 다릅니다, 선생님. 시간은 1분 안에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을 모두 몇 분을 드릴 거냐면요. 5분이나 드릴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최대 몇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최대 5경기까지 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적중률이 이번 판이 제일 높을 것 같다 하면 그거를 캡처해 두세요. 캡처해 두시고 그 다음 경기에 적중률을 더 높였다 하면은 아까 캡처해 놓은 거를 덮어쓰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아마 저희도 해보니까 5분 동안 한 3경기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좀 버벅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3경기 정도 하신다 생각하고 화면 캡처를 중간중간 해놓으세요. 자기가 적중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캡처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진행해도 될까요? 자, 네, 최대 5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본 결과는 3게임 내지 4판 정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은 1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적중률이 제일 높은 것을 캡처하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자, 잠시 후에 링크 드릴 겁니다. 링크 드리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남과 동시에 역시
업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3분 안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경기는 시력 게임입니다. 자, 눈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컴퓨터를 가장 가까이 두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화면 공유를 중지시키고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화면 가까이로 컴퓨터를 조금 당겨 와 주시면 유리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100% 첫 번째 클릭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자, 5분 지금부터 재겠습니다. 5분. 자, 지금 채팅창에 아직 접속이 잘 안 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만약에 안 되신다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시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20초 더 시간을 드렸습니다. 접속이 좀 늦으신 분이 계셔서 20초 시간 추가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종료되었습니다. 자, 눈이 많이 아프시죠? 자, 적중률이 가장 높은 것을 캡처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 경기 중에서 적중률이 가장 높은 것을 올려주세요. 자, 채팅창 지금부터 확인해 주세요. 그만. 자, 선생님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자유롭게 저희 이제 의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님 화면도 좀 켜주시고요. 이제 눈도 많이 아프셨죠. 특히나 이 외심 게임은 정말 정확한 시력이 가장 필요한 경기였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또 전국 처음으로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아이들이 한 200명 접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게임인 진행은 잘 되는지, 그다음에 또 운영상 묘미는 어떤 것들이 저희가 반영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보는 연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들 해보신 경험을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선생님 한번 자유롭게 요 게임을 한번 해보시고 좋았던 점이라든가 또는 또 운영상에 이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요 만든 업체 쪽에 연락을 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자유롭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성중학교의 오경근 부장님.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오늘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부장님, 수쌤 수고 많으시는데 저도 네, 어렵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 생각은 물론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또 학급수가 적다 보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선생님? 예, 저는 기준에 다 못 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한번 해봤었는데요. 네. 10라운드를 절대 저도 못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초장중학교의 김미리 선생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간만에 너무 머리를 바짝 써가지고 지금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애들이 네. 지금 잘 따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외심할 때 1분에 8개 이상 하라 했는데 저는
기껏 했는데 일본에 한 3개, 4개 정도밖에 못해서 한 4개 하고 나니까 한 게임이 끝나가지고 눈만 네. 아프고, 예. 근데 이제 적중률은 있기는 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열심히 보다가 많은 네. 삼각형을 통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프 미로가 재밌기는 좀 더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네. 외심은 그냥 이렇게 그냥 찍는 것으로 몰라 100% 나올 때 이렇게 불꽃이 팍 터져서 약간 쾌감이 있기는 있는데 네. 재미는 점프 미로 쪽이 더 좀 수학적이고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의 연령이 클릭을 빨리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애들은 빨리 이번에는 하겠죠. 네. 우리 젊은 층의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중간 정도 연배 되시는 또 선생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선중학교 2호 선생님. 네, 게임을 왠지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음소거 하시고 의견 한번 주시고 건의사항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고생하셨고요. 게임 자체는 두 게임 다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꾸로 수업을 하든가 이제 학생 중심 수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수업 내용을 보조할 만한 커리큘럼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제일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일반적으로 다 보급이 된다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자기주도 학습을 준비하시는 데는 더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점프 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장 중에 김미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바대로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고 그리고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외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정확도에 아이들이 신경을 쓰게 된다면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그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 잡혀서 게임을 하라고 한다면 이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처럼 아이들 또한 이제 1분 안에 8개의 삼각형을 클릭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외심의 그 게임을 접속할 때는 이게 게임의 열리는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나타났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도 고민을 좀 해보니까 뭐 게임을 하기 전에 미리 게임을 열어놔라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조작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바다라고 약간 미리 고지를 해놓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수받을 때 고지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 상황과 컴퓨터 상황에 대한 부분은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고지를 해놓고 학생들에게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재밌게 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사실은 이 외심 경기는 정말 오늘 물론 점프 미로도 그렇고 외심 경기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서 저도 1분 안에 몇 개를 클릭할 수 있을까 나름은 했더니 이제 그 8개의 장벽이 조금 선생님들한테는 높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할 때는 이 8개보다 낮출지 아니면 아이들은 우리보다 시력이 워낙 좋으니까 시력과 클릭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8개를 그대로 해도 될지 이거는 저희 운영진 선생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최종 카트라인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호 선생님 말씀대로 그 외심에 아까 지금 선생님들이 안 되는 컴퓨터들이 좀 제법 느린 컴퓨터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서버의 문제인지 아니면 선생님 각각의 PC의 문제인지를 조금 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 서버의 문제라면 이게 조금 얘가 서버가 좀 많이 먹는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접속을 하는데 점프 미로는 선생님들이 잘 되셨는데 외심은 조금 접속이 안 되신다는 분이 계셔서 어쩌면 이게 서버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잠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꼭 여쭤봐서 이제 다음 학생 경기에는 이제 이런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연령대를 확 낮춰서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감천중학교 유선미 선생님 보이신데 한번 의견 한번 공유해 주세요.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저도 그 미로 점프는 재미있게 잘 하였는데 그 외접원 할 때 이제 외접원 하고도 시작하실 때 로딩이 좀 많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찾을 때 너무 모여 있으니까 사실 조금 찍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해서 애들이 하면 즐겁게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좋습니다. 저 또 지금 저희가 지금 집계 중이어서 선생님들이 여러 의견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 우리 남중학교의 김성희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왕이면 이제 소감과 운영상의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네. 저 게임이 2개 다 재밌었는데요. 일단 외신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아이들에게 1분 안에 막 가장 많이 찾는 아이들을 뽑든지 아니면은 적중률이 높은 아이들 해서 2부분으로 나누어서 뽑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8개 이상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중률을 높이려고 하니까 개수가 줄어들고 개수를 네. 높이니까 적중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하. 아니면 부분을 2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8개의 카트라인이 굉장히 높았다는 의견이 지금 저희 계속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지금 전보람 선생님은 수학쌤은 아니신데요. 그 과학 선생님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다른 과 선생님으로서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수학 관련된 거를 한번 봤는데, 일단 게임으로서 외심이나 이런 최단 거리 같은 걸 알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과학에서도 비슷한 이런 플래시 같은 게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사실 게임 형식은 많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경쟁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거를 이런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제가 조금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게 단순히 정말 클릭만 하느냐, 그 다음 단순히 정말 1, 2, 3 요것만 찾느냐로 애들이 게임만으로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게임과 수학적인 거를 연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삼각형 외심을 찾을 때 이제 친구들끼리 먼저 외심을 그려보고 나서 그걸 게임으로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2분만 조금 더 받을게요.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신지 아시겠죠? 선생님들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순위 집계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신 선생님 중에서 우리 다송중학교 박현주 선생님, 너무 가장 젊어 보여서요. 우리 젊은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들리세요?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아니, 저도 8개 다 못한 나이대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웠고,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그 휴대폰으로도 이 게임이 다 되는 거예요? 휴대폰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학교 기반 시설이 조금 휴대폰으로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애들도 지금 수업을 휴대폰으로 듣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휴대폰 앱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조금 실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환경에서 되긴 되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아, 아이들하고 수업 중에 화면으로 했던 거 휴대폰을 있을 때는 학습이나 그 보존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휴대폰을 제한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단 선생님들이 합산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게임은요, AI 기반 수학 게임이라고 해서 수학 사랑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사랑 측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전국 단위의 학생들이 동시 접속해서 하는 경기가 조금 자기들도 지금 현재 개발이 거의 이제 완성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는데 이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현재 6종의 AI 기반 수학 게임이 실제로 되고 있고요. 수학사랑에서 이야기할 때는 동시 접속, 한꺼번에 동시 접속은 한 300에서 400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400명 정도면 우리 서부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AI 기반 수학 게임을 이제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교육청 대회가 지금 10월 달에 10월 말에 지금 23일 날 예정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일단 저희 학교에서 먼저 2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도 한번 해보고 완전하게 200명 이상도 좀 너끈히 이 서버가 받쳐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된다 보고 저희 서부교육청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수학사랑이라고 하시면 수학사랑 웹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독을 하시면 이렇게 보면 현재 오늘 선생님이 경험한 이 2가지 외에도 6종의 경기가 있고 이거에 대한 게임 진행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문제를 만드는 게임을 만드는 커스텀 플레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아이들과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선생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게임은 한 게임당 학기권과 50시간권이 있어요. 한 게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 게임을 학기 내내 우리 학교 전교생이 구매를 하고 싶다 하면 학기권은 2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50시간권은 15만 원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경기는 되게 재밌고 어떤 거는 조금 재미가 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우리 교사 연수에서 했던 2경기는 모두 다 되게 재밌었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 있으니까 학교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서부교육청에서 5종의 게임을 학기권을 구매하셨어요. 근데 보기에는 5종이지만 실제로는 아까 우리 스피닝 트라이앵글 같으면 내심, 외심 경기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RG 브릭스라는 것은 우리 대수막대 게임입니다. 요것도 경기가 그 안에 또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총 7종의 게임을 실제로 서부교육청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회전 금지 지난주에 했던 자회전 금지 그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데카르트 댄스 요거는 함수 경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점프 미로 스피닝 트라이앵글 그리고 RG 브릭스까지 해서 총 5종 7개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게임권을 서부교육청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서부교육청 이 게임권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저희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는 이번 학기는
희망을 하신다면, 우리 학교가 꼭 전교생이랑 한번 해보고 싶다 희망을 하신다면 저희는 공짜로 구매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만큼은 공짜로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장학사님께서 곧 선생님들께 그 내부 메일을 한번 올리실 거예요. 그 공문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며칠자 몇 명을 대상으로 언제 우리 학교는 이 경기를 해보겠다라고 희망을 하시는 학교는 이렇게 그 서부교육청에서 구매한 경기 모든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이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알아야 선생님들이 우리는 이 경기를 하겠다, 이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더 하정임 장학사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미리 한번 보시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자료를 조금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장학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조금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은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조만간 아마 학교에 안내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잠시만 1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순위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제가 순위를 입력할 시간 잠시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입력하고 계시는 동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은 내일 나갑니다. 공문은 중학교 챌린지, 그다음 초등학교 챌린지, 그다음 이 게임을 어떻게 학교마다 신청하는지 자료 집계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후쯤에 공문이 나갈 것 같으니까 그걸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의 마지막 이제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데요. 우리 아이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엄청나게 많은 체력과 저희 눈의 집중력을 굉장히 요구하셨는데요. 오늘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 순위는요. 자, 1등은 다선중학교 정효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리고 2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2위는요. 오늘 인터뷰 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셔요. 두두두두두 누구실까요? 자, 네, 이호 선생님 엄청 기대되시죠? 자, 오늘 2위 선생님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2위는요. 자, 감천중 유선미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1위 하신 정효진 선생님은 펜 타블렛을 증정을 해드릴 거고요. 2위 하신 유선미 선생님께서는 마이크를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많이 고생하신 우리 수학 선생님 전원 블루투스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수학사랑에서 저희 서부교육청 대회에 조금 그 수고 많으셨다고 또 수학사랑에서도 참여 물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학사랑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1등 하신 정효진 선생님 지금 계신가요? 네.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네네. 점프 미로가 몇 판까지 가셨나요? 제 기억이 맞으면 10단계에 갔습니다. 아, 10단계까지 가셨습니까? 아, 네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적중률은 얼마나 되셨나요? 75%였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오, 대단하십니다. 네, 네네. 오늘 소감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네. 게임이 단순히 그냥 게임이 아니라 저희 교육과정이랑 연관이 있는 게임이어서 아이들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을 소개받은 것 같아서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잊은 게 있는데 오늘 선생님들과 했던 PPT 자료는요. 나중에 그 서부교육청 대회가 다 끝나고 나면
각 게임별 수학적 그 원리하고 제가 오늘 발표했던 PPT 자료하고는 우리 그 서부관내 선생님들께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학생 대회가 있기 때문에 학생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전체 공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연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